자, 문제를 한 두 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여러분 교재로 4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40페이지요. 교재 440쪽. 7번 문제 볼게요. 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죠. 기억번.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에 분양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를 적는다 그랬죠? 네?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 그죠? 네, 그러면 입주권을 매매한다는 거는 전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입주권을 매매한다는 거는 등기하고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 보면 부가가치세액을 뭐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네, 내가 등기 치고 팔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팔을 때는 내가 부가가치세 낸 거를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는 뭐를 포함해서 해줘야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예, 그런 거죠. 분양금액란에도 공급계약이니까 부가가치세액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예, 그래서 기억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분양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예, 그럼 그 건설회사에서 결정한 분양금액 안에는 건물분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낸 거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뭐 해야 돼? 받아야 되잖아. 그걸 이제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내가 그거 들어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매한다는 거는 매도한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산다는 거야? 안 살 거잖아요. 내가 전가시키고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건설회사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 포함해서. 그죠? 네,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아까 가격을 적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물건별 거래가격란이 있고 또 총 실제 가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물건별 가격란이니까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야 돼? 각각 적어야 되겠죠. 디귿 종전 부동산 난은 분양권, 입주권 중에서 뭐에만 적으면 되겠어요? 입주권의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겠고, 니을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매 계약에서의 조건은 뭘까요? 매매 계약에서의 조건. 예, 그러면 매도인은 뭘 해줄 거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고, 매수는 대금을 지급하는,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잔금 언제 주겠다, 뭐 이런 거 기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을 때 붙이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없으면 뭐 안 적을 거고요. 예, 그래서 있을 경우에만 붙인다, 있을 경우에만 적는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뭐 빼고는 다 옳은 표현이에요. 기억번 빼고는 다 옳은 표현입니다. 8번이요. 예, 작년 우리 본시험 문제인데 난이도를 한번 좀 보세요.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 적으라 그랬죠, 그죠? 2.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공 없이 이렇게 거래했을 때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난해를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제출을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뭐만 같이 하고요? 서명 또는 날인만 같이 하고 제출은 1인이 한다. 3.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나는 투기과열 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얼마 이상일 때예요. 3억 원 이상일 때만 할 건데 3억 원 미만인 주택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없음에 표시한대. 해당 없죠. 왜 해당 없어? 3억 원 미만이니까. 만약에 3억 원 이상이면요. 적어야 되겠죠. 그죠? 네. 3.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그러니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원래 임대주택이었는데 분양을 하겠다는 거죠. 뭐가 끝나서요? 임대 기한이 끝나서. 그래서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인데 기한이 끝나면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데 그걸 표시해 주라는 얘기죠. 뭐 이건 뭐 틀릴 말은 없죠. 그죠?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을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전용 면적을 적으면 되겠죠. 그 밖에 건축물이면 단독 건축물이면 연면적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프린트로 한번 와보시고요. 신고법 핵심 정리 우측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쪽 파트에서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쪽은 되게 간단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일단 외국인 등의 정의가 뭔가를 먼저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맨 밑에 한번 내려와 보면 외국인 등의 정의 이렇게 해놨는데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뭐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인이에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 사람이면 그냥 외국인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것만 외국인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요. 외국 법인도 외국인이에요. 그죠? 외국 법인이니까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6번에 보면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 이런 것도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5번 항목을 좀 제가 읽어 드릴 텐데 5번 항목을 좀 잘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즉 외국 법인이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KB은행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죠? 이 은행이 얼마 전까지 무슨 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KB가 주식회사인데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어요. 50% 이상을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B은행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아니다? 외국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KB가 뭘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신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처럼 느껴지지만 주식이나 뭐 자본금이나 이런 거에 의결권 이런 것들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제목 위로 올라가서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사후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두 군데 다 채색하겠습니다. 사후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으래.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후 신고는 나중에 하는 거니까 사전 허가는 또 먼저 하는 거고 그러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후 신고를 왼쪽에다 배치하고 사전 허가는 오른쪽에 배치했냐면 사후 신고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사전 허가는 예외적으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는 출제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외국인이 사후 신고하는 게 원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 세 가지 다시 채색하겠습니다. 뭐가 세 가지 있죠? 계약 원인,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그럼 말 그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신고해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신고하는 계약 종류가 뭐가 있냐면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계약 외면 뭐 상속이나 경매 이런 것들이고 계속 보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외국인으로. 그러면 나 국적을 바꿨지만 토지를 부동산을 계속해서 뭐 할게요? 보유할게. 이걸 보유신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오시다 보면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게 이제 좀 중요한데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대. 예, 그러면 계약 체결일이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돼.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리고 계약 외의 원인이다 그러면 취득한 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취득일로부터 6월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취득일을 밑에 보면 상속하고 경매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상속에서의 취득일은 언제냐면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줘야 돼. 몇 월 안에? 6월 안에. 그리고 경매는 언제부터요? 대금 완납일. 그 두 개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세법에서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상속은 사망일이고 경매에서의 취득은 언제라고요? 대금 완납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국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국적 변경일로부터 몇 월 안에냐면 6월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신고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며칠짜리, 몇 월짜리. 60일짜리, 6월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제재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좀 중요하고요. 제재 보니까 60일짜리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짜리 안 했대. 그럼 얼마예요? 300만 원. 그리고 6월짜리 신고를 안 하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6월짜리 신고 제대로 안 했다? 100. 60일짜리 안 하면 300.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보니까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은 취득신고를 면제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매매하고 공급계약은 무슨 신고를 당연히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 외국인만 하는 취득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채색해 주시고 별표도 잡을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면 사전허가제가 있는데 이 사전허가제도는요, 오로지 토지만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토지만 허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뭐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요. 오로지 토지만을 허가를 받을 거고요. 이 토지를 허가를 받는 것은 아무 데서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한번 내려오시면 사전허가 구역, 뭐 지역 이런 말 나와 있죠. 4개. 그거를 좀 대략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될 구역이 뭐가 있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그리고 네 번째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렇게 4가지 구역인데 앞자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잡아볼게요. 앞자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 나오나요? 군문생야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군문생야, 군문생야. 그럼 이거 한번 암기를 한번 해봅니다. 저랑 같이. 군이 뭐였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은요? 문화재보호구역. 생이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는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자, 몇 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세요.